잠깐 소개를 좀 하고 갈게. 거기 제목이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그림 밑에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잠깐 볼게요. 우리가 그 더 노르트 폴 또는 더 사우트 폴 이렇게 얘기하면 폴은 원래 막대기이기도 한데 여기 이제 북극점을 얘기해. 북극점. 그래서 이 폴의 형용사가 폴라예요. 극지방에. 그래서 왜 폴라 베어 하게 되면은 북극곰이 되는 게 곰은 북극에만 사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폴라라는 말에다가 뒤에 타동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 폴라라이즈 요거 들어가면은 뭐뭐하게 만들다 타동사가 됐었지. 그럼 폴라라이즈는 극쪽으로 만들다잖아. 그래서 이게 양극화하다요. 또는 양극으로 대립시키다. 나온 지는 좀 된 단어야. 기억해줘야 돼. 이거 소재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의 명사가 폴라라이제이션 하면은 양극화가 되는 거고, 뭐 우리나라 사회 문제이기도 한 거지.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요즘 그런 소재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보수주의, 진보주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게 또 시작이 뭐냐면 컨설브라는 많이 나온 말이지. 컨설브가 뜻이 뭐야? 프리설브라면서 그죠? 보존하다, 보존하다, 컨설브.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미사를 컨설버티브 하게 되면 형용사가 돼서 보존하는 이잖아. 그래서 보수적이냐, 보수적인.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그런 개념은 알잖아. 그치? 보수적이라는 거는 변화를 싫어하는 거고 진보적이라는 건 변화를 원하는 거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에 보수주의하면 컨설버티즘, 이즘 들어가면 무슨 주의가 돼요.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써주는 거고 있지만 그냥 생뚱맞게 확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존의 거를 유지하는 사람이니까 트래디션을 유지해서 트래디셔널리스트가 보수주의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주의자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프로그레스라는 말이 있잖아. 프로그레스가 발전하다, 진보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다가 IB를 붙이면 이게 발전하는, 진보하는, 뭐 점진적인까지 뜻이 되지. 그래서 뭐 이게 진보적인 뜻이 되는 프로그레시브. 이런 거 얘기할 때 비슷한 거 똑같지는 않지만 리버럴 하게 되면 그치? 이것도 진보적인 되겠지. 그 다음에 또 그런 말도 들어보지 않았냐? 뭐 우파네, 좌파네 이런 말 들어봤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보수주의자를 right wingers라고 하고 진보주의자를 left wingers라고 해. 윙이 날개잖아. 그래서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이란 게 보수고 왼쪽이 진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미국도 왜 민주당 있고 공화당이 있잖아. 지금 트럼프는 공화당이잖아. 그쪽이 이제 우파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존에 바이든 쪽이 좌파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우리도 그런 느낌. 그래서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얘가 뭐다라는 거.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정치 이념할 때 아이디올로지라는 말이 또 가로로 한글 사이에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 이데올로기 이런 말 하잖아. 그래서 아이디올로지라고 해, 영어로. 오케이? 단어를, 개념을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필요한 거야. 이거 알려주는 이유는 다 알 필요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77번 한번 먼저 해볼게. 77페이지 한번 해봐. 자, 얘는 빈칸이 여기니까 주제문 중요한 문장인데 뭔가 더 줬는데 여기에 that's because 그 이유가 나왔거든. 그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추론할 수 있을 거야. 웬만하면. 안 되면 어떡해? 이거 가지고 안 나오면 올라가서 또 주제문 찾아서 같은 내용 다른 표현 뭐 이거잖아. 단순해요. 사람들이 더 많이 극단적인 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빈칸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요약을 해보면 사람들이 빈칸을 할 때 더 많이 극단적인 견해, 관점 뭐 이런 걸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 그럼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직 타인들하고 말을 할 때 어떤 타인들이냐면 그들하고 동의한, 즉 의견이 같은 상황이 더 인텐스,
심화대, 강렬한이잖아 원래. 심화대인데. 그럼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빈칸 마지막에 풀었던 거 기억나? A하고 B하고 개념을 두 개 들이대면서. 그럼 이것도 맞출 수 있잖아. 이게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는 게 이거 아니야? more intense하게 되는 거? 그럼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이거잖아. 그치? 오직 자기랑 의견이 일치하는 사람하고만 대화를 한다는 얘기잖아. 똑같은 생각만 하는 사람. 끼리끼리 어울릴 때. 그것도 괜찮네. 그지? Birds of a feather. 그거잖아. 그지? 그거네. 영어로 치면 그거야. 빌리 아일리시야.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올 수가 있으니까 또 추가까지 주잖아. 인터넷이 매우 쉽게 만들어줘. 가짜 목적을 하는 거지. 뭐 하는 거? 사람들이 진짜 목적어. 다른 사람들 찾는 거. 어떤 다른 사람들? 그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Just like them. 항상 뭐 이런 수식어 이런 거는 무시해도 괜찮아. Think like them. 그들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stronger belief. 더 강한 믿음. 거기에 stronger belief가 extreme view, more intense 같은 말이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만 찾는 걸로. 야, 이거 한자 표현으로 쓰면 유유상종이다. 이게 유유상종할 때. 그치? 충분하지? 근거를 두 개나 찾았으니까 선지로 한번 가볼게. 자, 일단 뭐 빈칸 문장이 찾아야 될 거 극단적 생각을 갖게 되는 때, 그지? 자, 그럼 걔네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데,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는 끼리끼리 만날 때 충분한 정보가 있는 거야? 다양한 사람을 만날 때 충분한 정보. 그 정도 생각을 해보죠. 다양할 때죠. 반대 선지예요. 그지? 오히려 불충분한 정보가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왜 우리가 니네도 왜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뭐 부모님들 항상 말씀하시지만은 일단 이해는 해. 나한테 뭔가 뭐 학교 생활하면서 교우 뭐 친구 생활하면서 문제가 좀 있으면 1차 상담 상대는 누구야? 친구잖아. 그렇지 않냐? 그럼 이제 그 유유상종이잖아. 그럼 정보가 제한된 상태인 거지.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하고 물어보는 게 맞단 말이지. 예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 자기 무슨 뭐 진로나 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있으면 나도 상담을 가끔 하거든. 신청을 해서 시간을 좀 내달라. 그럼 막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었어. 그 걔는 나하고도 1시간 동안 얘기해. 그때 걔는 교우관계 얘기했었는데 공부를 잘하는데 왜 그쪽 있어? 잘하는 애들끼리는 서로 막 시기하고 막 해가지고 전교권 애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엄청 힘들다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걔가 나한테만 물어봤겠어? 학교 선생님하고도 1시간 상담하고 엄마하고도 1시간 상담하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 해가지고. 근데 답은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걔는 그 참 잘하는 거지. 다 들어봐. 그다음 결정은 자기가 내릴. 결정은 당연히 네가 내려야지. 네 인생인데. 그치? 그러니까 정보는 많이 습득하는 게 좋겠다. 편협한 정보로 결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지. 그 다음에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을 이해한다는데 저기서 물론 뭐 데이하고 댐이 누군지를 찾긴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 좀 전에 봤던 애들이 자기들끼리만 말하면은 뭐 얘네가 얘네를 뭐 이해한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그 외의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할 거 아니야. 이것도 반대 개념이겠지. 그래서 사실 무관한 얘기지. 그 다음에 이건 아니잖아. 유유상종은 아니잖아. 위험 떠맞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었고. 그 다음 걔네가 집단의 부분, 즉 일원이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하는 집단의 일원. 이거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힘든 시간 거네. 그래서 이거 3번하고 5번 완전 저질의 선지고 2번 정도가 매력적인가? 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한 2번을 가리려면 저 데이랑 이 댐이랑 누군지를 봐야겠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이 같은 사람하고만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얘네를 더 잘 이해한다라는 거는 요게 지금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아니지? 잠깐만 다시 여기가 아니지. 빈칸 여기였었지. 그럼 요거구나. 사람들이 누굴 이해하는 거야? 여기에서는 없네. 극단 빈칸 할 때 극단적인 견해 생각을 갖게 된다는데 그럼 앞에를 올라가야겠네. 그지? 타인이 되겠지 얘가. 그럼 사람들이 다른 사람 더 잘 이해한다? 그럼 반대 개념이 되는 거구나. 그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유유상종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를 못 해야 되겠지? 반대 개념으로 가야 돼. 그치? 하여간 뭐 답은 어렵지 않게 4번. 그러면 올라가서 확인 한번 해볼게.
자, 오늘날 증가하는 열정과 함께 컨서버티브 커뮤니티, 그러니까 막 되게 열정적으로 보수적인 공동체니까 보수 집단 되겠지? 얘네는 끌어모아요. 보수주의자들을. 그리고 진보적인 공동체는 진보주의자를 끌어모어. 벌써 이게 나왔지? 유유상종한다네. 그 다음에 누가 나와? Political Journalist 빌 비숍. 알 수 없는 애 이런 거 뭐라고 했어? 듣보잡 인용. 그지? 뒷받침해 주는 거잖아. 얘도 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지금 첫 문장 자체가 주제가 나온 거 아니냐? 그치? 끼리끼리 논다 라는 말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자가 뭐 이런 얘기를 뒷받침해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공부할 때도 시험 볼 때도 여기까지가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잖아. 후룩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 이잖아. The percentage of countries. 국가의 퍼센트 어떤 나라 하나의 대통령 캔디데이트 후보가 60%를 얻는 또는 그 이상 표에 그 퍼센트가 이게 주어지 더블드 2배가 됐어. 76년에서 2008년 사이에. 그럼 이게 무관한 얘기가 아니잖아. 그럼 글을 읽을 때 위에 거랑 이거랑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얘기야? 몰표를 주는 거지. 이쪽은 이거만 이쪽은 이거만. 그래서 오히려 득표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얘기.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양극화되는구나.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Discussions about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토론. 한 공동체에서 그 토론이 여기까지 주어지 이끌어요. 사람들. 요거는 이제 고유명사겠지? 요 지역의 사람들이 기울도록. 리는 기대다 기울다니까. 보다 왼쪽을 향해서 좌파 얘기하는 건가 봐. 그 다음에 Y라니까 이거는 대조가 되겠지? 뒤에 읽어보면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데 사는 사람들 얘네들은 moved forward 더 심화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한대. right 우판의 오른쪽으로. 역시 또 다른 예시를 줘가지고 아 결국 이런 지역의 사람들 저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같은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두 개로 갈린다. 뭐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까지 얘에 대해서 보충을 해줘서 아, 그러니까 생각이 두 개로 되게 양극화되는구나. 그 정도로 알 수 있는 상태고 그 주제는 나온 상태지. 근데 여기서 또 추가 얘기가 나와. 이런 이제 그룹핑, 집단 만드는 거는 정치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실이다. 즉 적용된다. 다른 분야까지. 이를테면 사회적 문제부터 경제 문제, 문화적인 것까지 아까 여기 쭉 나온 걸로.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아니라 뭐 사실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읽는 거거든요.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데 주제 제목 요지 관점에서는 첫 문장이 이제 주제를 주고 그 다음에 요것도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주제문을 고른다고 할 때는 빈칸까지 안 가고 이렇게 두 문장이 들어와야 돼.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돈니 버돌소라서 저게 정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회 모든 부분에 국한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까지 와야 돼. 양극화된다. 그럼 이거 내용을 한번 나눠볼게. 그러니까 주제를 줬고 그 다음에 여기 인용을 주잖아. 뒷받침.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다른 분야까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재진술을 주긴 하는 거잖아, 이게. 그지? 그리고 이런 과정을, 여기가 좀 더 내용이 좀 약간 추가가 되긴 해야겠네, 나누자면. 이걸 인터넷이 훨씬 더 이런 걸 가속화시키고 훨씬 더 쉽게 만들고, 왜냐면 인터넷은 정보가 막 빨리 와서 자기들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들 보고 싶은 정보만 계속 띄워주니까. 그지? 그러면 얘는 주제문을 하나로 좀 합쳐. 그러니까 하나만 고르자라고 하면 이건데, 내용상 필요한 부분은 요거랑 빈칸이랑 다 들어가겠네. 여기 인과관계에 들어가니까. 그지? 재진술부터에서는 원인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결과도 있고. 앞에가 이렇게 되게 이런 경우에 양극화가 되는 이유까지 나왔잖아. 그치? 여기는, 부연이라고 추가라고 하죠. 부연 설명을 해줬다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요걸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번에는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내면 안 되고 복습을 해서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데 내용 자체를 나눌 때는 크게 나눌 때는
뭐 하나, 둘, 여기를 하나로 이렇게 나눠도 상관없겠어. 이만큼은 이렇게 쭉 이렇게 가도 돼. 너무 복잡하면 좀 그러니까 세 등분 정도 항상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 둘이나. 그럼 처음에 주제 파트에서 주제문 나온 데서는 이게 오늘날 최근에는 보수 진영은 보수주의자를, 그리고 반대로 진보 진영은 진보주의자를. 그래서 우리는 그에서 이게 뭐냐면 양극화 이런 것까지 말을 생각해낼 수 있으면 좀 더 좋겠지? 우리 제목이 여기가 폴라라이제이션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인용을 줬어요. 그래서 그 대선 후보의 득표율이 60% 이상 뭐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일 사안 기후 문제 요거 있었잖아. 요거에 대해서도 지역마다 양극화된 의견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로 가서 결국은 이런 양극화가 미치는 영향이 정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까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특히 이렇게 결국 빈칸에 들어가는 게 즉 양극화, 그 의견이 비슷한 사람끼리만 교류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인터넷이 이거를 더욱더 가속시킨다. 그래서 이걸 왜 써줬냐면은 구조화 노트 때문에 이거 써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나눌 때 이런 정도로 나눠가지고 세 등분해서 하면 된다고? 아니면 뭐 두 개로 가. 이렇게 두 개로 가도 괜찮긴 하겠네. 이해되니? 요거 지금 예리나 요거 보여준 건 저번에 이걸 안 해가지고. 미션 노트 얘기하는 거야. 구조화 노트. 방법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긴 한데 내가 해석이 정확하게 잘 안 되면 해석을 다 써도 괜찮아. 그건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 차이인데 학교 시험 같은 거지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준비하는 거잖아. 내신도 당연히 수능도 당연히 준비를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푸는 이유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요. 글을 보려고 하는 거야. 자꾸 글 보고 생각하는 거. 그게 좀 이해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고 무슨 얘기냐면은 학교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플로우는 똑같잖아. 무슨 얘기냐면 지문 자체를 이제 수업할 때 뭐 지문을 공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워크북을 주잖아. 워크북 뭔지 알죠 우리? 고르고 막 고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고치는 건 없어. 교과서 제외하고는. 어떻게 고쳐 그걸 다 고르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 변형 문제라는 개념을 쓰지. 우리가 이제 보통 좋아하는 문제풀이 문제 있잖아. 이렇게 3단계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꼭 명심을 해야 돼. 영어에 있어서만큼은. 그럼 이 셋 중에서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점수대별로 시간 많이 쓰는 게 달라. 근데 그거 잘 안 들어 얘기를.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셋 중에. 그러니까 지문 자체를 내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막 하고 엄청 고민해서 여러 번 본다. 왜냐면 지문도 니네 이걸 한 서너 번 정도 봐가지고 처음에 봤을 때는 안 보였던 게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서 이런 내용도 있었네? 이런 표현이 있었네? 라는 게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그거 얘기하는 거고 워크북은 고등학교 워크북은 니네 거랑 조금 다른데 그 큰 틀에서는 비슷하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주로 연습시키는 게 두 가지잖아. 동의어 연습을 시키는 거잖아. 동의어 연습시키는 거랑 그 다음에 흐름 때문에 빈칸 뚫어가지고 집어넣는 거랑 쓰진 않아. 번호로 넘버링만 집어넣으면 되고 그다음 문법 따로랑 뭐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워크북 이제 막 막 그 작은 거 있잖아. 이래저래 막 고르고 그런 느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본다는 게 변형 문제 요거 시험 좀 간단하게 보겠다.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 얘기지. 15개 절반.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의견을 물어보는 게 그냥 어때?
어디 가장 많은 시간? 셋 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여기요. 여기 이 두 개. 이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려. 1등급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게 예를 들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3시간 공부했다 칠게. 3시간 공부하면은 여기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고 여기 30분밖에 안 걸려. 이게 잘 되면 이건 금방 하고 풀고 버리는 거야. 평형 문제 자체가 중요하진 않거든. 지문이 숙지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이게 그 성적이 잘 이제 안 나오는 경우에 애들 특징은 뭐냐면 이거를 등한시해요. 이것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자꾸 문제만 달라고 하는 거야. 문제만. 그 차이야. 이게 별 의미가 없어. 문제는. 왜냐면 어쨌거나 문제는 바뀌잖아. 그리고 이 내용을 자꾸 바꾸잖아. 조금씩. 그러니까 지문을 많이 보고서 원문 숙지를 하라는 얘기는 충분히 저기에서 이해를 해보고 고민해서 글 자체를 이해하고 들어가면 어떤 게 들어가도 풀 수 있는데 문제 가지고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우리가 영어로 문제풀이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 근데 그걸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중학교 때는 왜 이 방식을 못 취하냐면 지문이 없잖아. 거의 텍스트가. 우리 막판에 이렇게 조그마하게 걔가 주기도 하잖아. 근데 저번에 보여주기도 했었잖아. 텍스트가 많단 말이야. 뭐 텍스트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기 시간을 써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 볼 때도 복습을 하면서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해도 해보고 정리도 해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 어펙트. 자, 어펙트가 거기 오른쪽에 그 동의어에서 우리 당연히 이제 영향을 주다, 영향을 미치다 동사잖아. 이펙트는 명사였고, 근데 추가 뜻이 뭐가 있었냐면 가장하다가 있었어. 그래서 이때 뭐랑 똑같은 뜻이냐면 pretend야, pretend. 그래서 이게 원래 이 정치 관련된 소재는 1학년 때는 잘 나오지는 않아. 요거는 교사용이니까 언제 나왔나 이런 것도 나오는데 다 3학년 거네 기존에 나온 게. 그러니까 3학년 때 많이 나온다고 정치 관련된 게. 그래서 요거의 명사형이 affectation이에요. affectation은 요거의 명사형, pretension. 기출됐던 단어들이야. 이게 가장, 허식, 겉으로 그런 척 하는 거, affectation.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야. 요거하고 좀 다른 건데, 구분을 좀 해줘라. 또 affect가 명사로 쓰이게 된 뭐야? 감정이야, 감정. 그래서 요거는 이제 1학년 거에도 내가 나온 걸 본 적 있어. affective 형용사가 되면 이게 감정의 emotional. 요것도 또 다른 단어야. 같은 스펠링이지만. 요런 걸 잘 해줘야 되겠지. 그럼 이게 궁극적으로는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니까 미리 얘기는 하는 건데 1학년 때는 확률이 매우 적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근데 몰라.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학교에서. 또 내면 나오는 거니까. 그치? 적어서 한번 숙지를 해보세요. 됐어? 여기?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볼게. 쓴 다음에 153페이지를 가서 2번을 해보면 돼. 이것도 소재가 매우 좋아. 무관한 문장은 주제문을 꼭 찾아줘야 되잖아. 그지? 첫 문장이 일단은 중요할 수 있지. 역시 듣보잡의 사람 인용이 나오잖아. 그지? 이 사람이 뭘 주목했냐? 주제는 나온 거지. 주제문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떻게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이 이건 이제 나쁜 의미니까 조장한다, 부추긴다.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좋긴 할 거야. 우리 인간의 경향이 모든 것을 grab hold of, grab 움켜잡고, hold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움켜잡고 있는지, 고수하는지, confirms the belief we already heard.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온라인 알고리즘은 사람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증시켜주는 모든 걸 그대로 가지고 있게 해준대. 개념은 이해되잖아. 알고리즘은 내가 보는 것만 뜨잖아. 그 다음에 여기 또 대조가 나와요. 반면에 quietly ignoring. 조용히 정보를 무시해. 어떤 정보? doesn't match those beliefs. 그러한 믿음에 match,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문맥상 confirm이나 match는 같은 말이지. 여기 부정이 들어간 것 뿐인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른 정보는 무시. 보지도 않는다. 똑같아. 좀 전 거랑 소재는. 그지? 그래서 일단 오케이. 알겠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제 용어 등장이잖아.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 문맥으로 풀어줄 거니까. 우리 자신의 주위에 필터 버블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 그 필터 버블이 뭐예요? 나오겠지 당연히. 거기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 오직 뭐에만? that material, 그 자료에만 노출이 돼. 우리가 agree with, 동의하는 자료에만 노출이 된다. 아, 그러네. 요게 지금 요거조차도 agree with가 매치 계속 같은 말로 나오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첫 문장을 주제문이라고 1번까지 주제문으로 합치면 되겠네, 그치? 주제문, 그치? 이런 거를 우리는 필터 버블이라고 이런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결코 도전받지 않아. 그러니까 너의 의견에 반박하는 사람이 없어. 다 나 같은 놈들만 모였으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한테 기회를 결코 주지 않아. 어떤 기회? 이 다양성, 차이 이런 것들의 존재를 acknowledge. 인정할 기회가 없어. 다른 게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오케이, 잘 이어지는 것 같아. Creating a difference. 차이를 만드는 것 또는 변화를 만드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은 차이를 만드는 것은 성공하는 방법이다. 너의 분야에서. 이거 숫자를까? 이렇게. 갑자기 좀 소재가 바뀐 느낌이 있지 않냐? 얘는 남들이 안 하는 차이가 있으면 성공한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필터 버블 얘기는 나랑 같은 사람들 의견만 듣고 아닌 거 다 무시한다 했잖아. 알지도 못한다고. 이끌어준대 혁신의 창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 우리가 이쪽 간접 글쓰기는 논리 방향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 이게 좋은 말인데 사실 앞에 거 같은 경우 이게 다양성 기회를 받지 않는 거는 좋지 않은 거니까 뭐 흐름이 바뀌었잖아. 적어도 여기 역적 같은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렇게 흐름이 바뀌려면. 그 다음에 in the best case, 최선의 경우에는 우리는 단어할 때 많이 봤던 거지? 부정적인 의미의 순진하냐? 순진해지고 세상을 모르는 거지? 그리고 sheltered. 쉘터가 동사로 쓰였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 보호받는 거지? 쉘터가 거처나 뭐 은신처 뭐 이런 거잖아. 피난처. 보호받고. 그러니까 계속 순진하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아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고. 최악의 경우에 우리는 radicalize. radical이 원래 급진적이라는 뜻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과격하게 되는 거지. 극단적인 견해로. 그래서 삶을 상상할 수가 없으면서 어떤 우리 특정한 법을 밖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밖의 삶을 생각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디제스트로 계속 안 좋잖아. 재앙적이다. 디제스트의 형용사지. 즉 다시 말하면 저 콤마 요거 이제 콜론 다음에 이거는 여기 문장이 아니야. 명사를 두 개를 그냥 보충 설명 동격이라는 개념으로 해준 거야. 지적인 고립 그리고 진정한 왜곡이라는 재앙의 결과가 가져온대. 근데 얘네 둘은 어디서 오는 거냐? 믿는 것에서 와요. believing. 뭘 믿어? 작은 세상, we create,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게 세상이다. 우리가 만든 세상이 전부다라고 믿는 것에서 오는 왜곡, 현실에 대한 왜곡, 그리고 지적 고립. 괜찮지? 그래서 답이 아까 3번. 그치? 그리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주제문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뭐 그거에 대해서 결과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런 부분 이제 보충 설명 부분에 해당되는데 필터 버블을 만든 게 얘는 이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여기가 결과가 인과관계가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번 빼고 이거 3번 빼고 여기는 뭐 그냥 부연 설명, 보충 설명 계속 해준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 크게 이거 다 부연이라고 봐도 괜찮긴 하겠다고. 근데 내용상 들어가야 되는 건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된다. 두 개를 합치는 게 요지로는 좋긴 하겠지. 전체 글을 나타내는 거는. 소재가 이것도 상당히 좋고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게 해석은 잘 돼야 돼. 그지? 이게 해석을 적당히 하면 안 되고 꼼꼼하게 잘 해봐야 돼. 꼼꼼한 해석. 단어 뭐 외우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줘야지 실력이 는다. 문제만 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얘기를 거지. 여기는 단어는 뭐 다른 거는 뭐 그닥 그지? 이거 용어가 나왔으니까 하나 이것도 들어봤을걸? 이것도 하나 해볼게. 컨펌이라는 말 가지고. 우리가 왜 컨펌 하게 되면 확증하다라고 하는 게 뭐 동의하다라고 해도 돼요. 그지? 확인시켜준다는 얘기인데 요게 이제 명사가 confirmation이야. confirmation. 여기 나온 거라서 confirmation bias라는 용어가 있어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또 한 10년 됐는데 그거를 뭐 꾸준히 등장을 해. 확증 편향. 이 편향이잖아. 이게 명사고. 확증 편향의 개념은 뭐야? 요 개념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 정보만 계속 수집을 하고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는 다 무시해서 결국 기존에 가진 생각이 극단적으로 해서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얘기하라고 생각. 이것도 개념 정도는 알아줄 필요가 있다. 확증 편향.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내가 얘기하는 건 대부분 그거 다 수능이나 뭐 모의고사나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넓혀라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어. 앞에 이제 81페이지로 가보면 돼. 여기는 소재가 뭐야?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이것도 요즘 많이 나온 얘기잖아.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거.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제목이니까 어렵지 않을걸? 한번 해봐. 자, 이건 주제니까, 그지? 피어 프로덕션. 원래 피어가 우리 지금 단어에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피어 하면 사실 가장 좀 먼저 딱 떠올려오면 좋은 게 이거긴 하거든? 피어 프레셔란 말 떠오르면 좋아. 이건 뭐 그 소재는 아닌데, 이게 피어가 동료나 또래잖아. 그래서 이게 또래 집단의 압박이나 압력을 피어 프레셔라고 하고, 원래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은 존재라서 우리가 친구들이 이렇게 하라면 어쩔 수 없이 따라 하는 거 있잖아. 특히 청소년기, 뭐 성인이 아닌 경우에 이게 좀 강하다라는 식으로 많이 나오는 소재라고. 그지? 그 다음에 또 피어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많이 나오는 소재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피어 리뷰라는 개념이 있어. 이거는 동료 검토 제도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그 과학 분야에서 어떤 과학자가 이론을 하나 이제 만들었어. 그럼 우리 뭐 사이언스지나 뭐 네이처지 같은데 잡지에 학술지에 게재를 하잖아. 근데 게재를 바로 할 수 없고 게재하기 전에 동료 과학자들한테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괜찮다, 오케이 인정, 그럼 그때 게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동료 검토 제도는 과학자도 편향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된 정보를 정보할 수 있는데 그걸 막아주는 좋은 제도다라는 걸로 많이 나오는 소재야. 특히 동료 검토 제도는 하여간 다 동료나 또래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엊그젠가 단어 외우는데 피어가 이렇게 뭐 노래보다 응시하다 뭐 이런 뜻이 있었잖아. 그거는 상대적으로 잘 나오진 않는 뜻이긴 하다. 그 뜻으로 그 스테이를 응시하다라는 거 단어 시험에서 있더라고 그제 보니까. 그럼 이게 동료 생사이잖아. 그럼 처음에 뭐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 나는 저 용어를 알았다. 너 대단한 거지. 저쪽 분야에 관심 있는 거잖아. 근데 몰라도 괜찮은 게 원래 출제 원리잖아. 보고서 다 풀어줄 거 아니냐? 이건 좀 알면 좋다 미리 알려준 거지. 하여간 얘가 뭔지 모르는 얘가 만들어요. 이런 좋은 회사들을. 대충 한두 개는 알잖아.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제공을 해줘. 넷플릭스한테 뭘 주냐? 수십만 개지? 공두 개, 공세 개, 수십만 개 영화 리뷰. 댓글 같은 거지. 영화 논평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대. 그러면 이제 소재만 나온 거니까 아, 이 글은 이게 뭔지 모르지만 피어 프로덕션 얘기를 하는 거고 얘가 지금 회사들한테 뭔가 좋다는 얘기 같아. 이 정도가 정상적인 반응 아니야? 그잖아. 더 이상 나올 수는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자, 그런 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at the same time이네. 이게 나오는 순간 이게 뭐야? 동시에 얘가 역할이 두 개 했잖아. 열거 또는 대조였었다고. 그러면 적어도 얘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주제문은 될 수 없는 거잖아. 사과, 게다가 딸기 뭐 이런 새끼들 두 개를 합쳐서 주제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건 알 수 있잖아. 그지? 합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셀프 서비스야. 음식 내가 갖다 먹는 거?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용어니까 또 풀어주겠지? 얘는 가능하게 했어요. 구글이 광고를 판매하는 거를 클릭당 니클에 이것도 뭔지 몰랐다 칠게 일단. 하여간 얘가 셀프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걔는 구글이 광고를 팔 수 있게 해준대. 돈 벌게 해준다는 얘기네. 그지? 그리고 스카이프라는 거 그 컴퓨터 있잖아. 그지? 잘 안 쓰는 거 우리는. 그지? 얘가 이렇게 100만, 1000만, 그러니까 6천만의 사용자가 2년 반 만에 사인업 등록을 하도록 하여간 사용자 많이 끌어모았다. 하여간 회사에 도움됐다. 이런 얘기 여기까지. 그래서 이 둘 합친 얘기가 나오지? 얘네 둘이 사례이다. 예시 맞지? 열거해줬고 거기에서
어떤 사례냐면 사용자들이 행복하게 하는 거야. 공짜로 이렇게 수식 묶으면 동사의 목적어 이거지? 맞죠? 뭘 행복하게 하냐면 회사들이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저런 게 없었다면 would have to pay 돈을 지불해야만 했을 직원들이 그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두의 목적어 빠져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렇게 이 사용자가 무료로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그걸 하도록 돈을 내야만 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게 얘네 두 가지다. 어우, 주제 나온 것 같으네. 그치? 그러면 오케이. 보충 설명만 있다면 이게 뭐 개념에 나온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예시라는 말을 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예시 두 개를 주고 여기 일단 주제문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보면 구글에게는 또 이걸 또 보충을 다시 재차 예시를 주는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그래서 뭐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조금 더 가볼게. 왜냐면 눈에 이런 게 띄었기 때문에 이 구글한테 있어서는 광고의 이 유저 사용자의 클릭하는 것은 만들어요. 레버뉴 수익을. 그리고 스카이프한테는 이 사용자가 그 서비스에 역시 참여하는 것이 그 회사를 더 가치 있게 회사 가치를 높여주게 만드는 거고 그렇겠죠. 좋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it's not outsourcing 아웃소싱이 아니라 그거는 크라우드 소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이게 지금 개념이 이게 크라우드 소싱이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오긴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의 어드밴티지 이점은 뭐다? 단지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까지 있냐? 여기도 나오네. 고객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지. 주제를 얘기할 때. 여기까지 중간에 예시가 있지만 쭉 날려서 여기까지.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이게 사용자가 무료로 회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고 그걸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크라우드 소싱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회사한테도 좋겠지만 고객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뭔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뭐 두 가지 정도로 끝내면 될 것 같아. 주제를 찾기로는 그래. 그러면 소재는 크라우드 소싱이 좋다는 거 아니었어. 그치? 그 제목 크라우드 소싱 위에 했던 게 다 크라우드 소싱이었어. 얘가 위험성도 있고 베너핏 이점들도 있다 하니 1번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이제 베너핏은 있을 거야 당연히. 근데 위험도 있을 수는 있잖아. 근데 여기 다시 봤을 때 여기 훑어는 봤는데 여기 역접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였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좋은 일을 하는 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위험성 얘기를 하려면은 여기 어딘가에 꼭 역접으로 그러나 단점도 있다 위험성도 있다는 역접 연결사가 있어야 되는데 역접 연결사가 없기 때문에 이 안 좋은 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됐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피어 프로덕션 뭐 이게 크라우드 소싱과 같은 얘기였지. 얘는 뭐냐? 고객이 일을 하도록 허락해라. 일단 뭐 내용은 맞는 것 같아. 근데 제목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틀렸다고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 물음표. 그 다음에 이거는 Y가 중요한 거지. 이유야. 크라우드 소싱이 종종 안 좋은 아이디어로 이끌어주는 이유. 왜 일도 더 잘한다며 안 좋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가 될 거지. 그 다음에 4번은 유명한 디지털 회사 셀프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럼 이것도 괜찮은 게 왜 이게 안 되냐면 셀프 서비스는 위에 둘 중에 하나거든. 얘랑 얘를 둘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피어 프로덕션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것도 하나만 더 왔으니까 좀 그렇지 않나? 이 내용은 맞긴 한데 그리고 이게 이런 걸 사용하는 디지털 회사 유명한 회사들 얘기하면 분명히 위에 나온 얘네들은 안 들어가니까 너무 세부적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5번은 좋은 일에 뭐 크라우드 소싱 최선의 결과를 얻는 좋은 이게 좋은 아니잖아. 그냥 좋다 이렇게 나온 것 뿐이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그냥 가장 적합한 선택지가 2번인 것 뿐인 거지. 내가 볼 땐 피어 프로덕션보다는 저게 뭐 크라우드 소싱, 피어 프로덕션 뭐 두 개를 한꺼번에 쓰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선택지는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에서도 보면 주제 제목 요지 항상 이렇게 가정이란 말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얘가 없다면 다른 게 될 수도 있을 만한
2등 뭐 2순위 정도의 답이 있을 수 있으면 이런 게 없으면 그 두 번째 게 될 수도 있는데 학교 시험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모의고사도 그런 거 아예 배제를 하겠죠. 확실하게 틀리는 근거를 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요거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요거는 나래의 법비인데 아까도 그게 있었는데 구문적으로 요거 저기서 저기만 이렇게 밑줄 쳐놓은 이유가 있지? 우리가 not only but also 같은 경우에 뭐 not just도 되고 뭐 not merely도 되고 not only but also B 이렇게 하잖아. 뭐 also는 생략되기도 하고. 그럼 내용상 중요한 게 이거잖아. A뿐만 아니라 B도 여기가 중요하잖아. 근데 얘를 표현을 이렇게 전형적으로 해놓지 않고 이렇게 쓰기도 해. 뭐 not just 저기 있는 걸로 보자면 not just A다 이렇게 해놓고 저기는 지금 세미콜론을 줬지. 이렇게 세미콜론을 주고 그 다음에 얘를 빼. 이게 필요가 없어. 저렇게 해주게 되면. 이게 접속사란 말이야. 이건 원래 생각도 가능한 거니까. 접속사 대신에 그냥 A뿐만 아니고 B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 약간 융통성이 있어야 돼. 문맥이 있어야 돼. not just 이렇게 했어. 마침표 끝났어. A뿐만 아니다. 또한 B다. 보통 이제 이렇게 문장 자체가 나눠질 때는 보통 뒤에 as well이라는 말 대신 써주긴 하더라. 많이. 이렇게. 또한 B다. 역시 여기도 내용상 강조되는 거는 B.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 여기서는. 그럼 내용 좀 더 볼게. 얘네가 이제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건데 그 전에 지금 이거 얘기를 봐야겠구나. 아웃소싱을 어제 애들은 잘 모르던데 이게 이제 외주라는 개념인데 크라우드 소싱을 요거만 딱 바꾼 거거든. 외주의 개념은 아웃소싱의 개념 아니야? 아웃소싱? 아웃소싱이 뭐예요? 처음 들어보니 혹시? 아웃소싱? 외주. 그 말도 처음 들어보니? 외주를 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외주라고 그래, 아웃소싱. 아웃소스라고 이게 동사로는 이렇게 쓰이기도 해. 아웃소싱의 동사. 외주 주다. 그러니까 외주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교육회사야. 근데 이번에 새로 온라인 플랫폼을 뭔가 신규로 런칭을 하고 싶어. 온라인 사업으로. 그래서 원래 우리 회사에는 그 웹 디자인하고 뭐 프로그래밍 하는 직원이 없어.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해서 뭔가 플랫폼을 만들고 싶으면 방법은 두 가지거든. 하나는 그런 디자이너나 이런 애들 우리 회사에 끌어들여서 직원으로 뽑아서 걔네한테 시켜가지고 일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한테 건 단위로 내가 너한테 1억을 줄 테니까 그걸 만들어 달라고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 우리 회사 외부에. 그게 외주야. 근데 요즘 현대라기보다는 오래됐는데 이 아웃소싱을 많이 하지 회사들이. 왜냐면 이 외주를 주게 되면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거든. 왜냐면 우리가 계속 그 업을 할 게 아니잖아. 사람 뽑으면 쉽게 못 잘라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건 단위로 외부 회사한테 주면은 좋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게임하는 애들 같은 경우 게임에 처음에 그 트레일러 나오잖아. 그거 처음 출시할 때 이렇게 막 멋진 화면 해가지고 그래픽 해서 하는 거야. 그거 대부분 외주에서 하는 거야. 그 게임 회사 자체에서 그런 걸 하진 않아. 왜냐면 그게 품질이 다르잖아. 게임 그래픽하고 실제 거기 트레일러 나오는 거고. 그지? 그거는 그 헐리우드에 나오는 그 급이잖아. 물론 요즘 많이 비슷해지긴 했겠지만. 그래서 외주라는 개념은 이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아닌 외부에다가 용역을 준다고 하지. 걔네한테 일을 맡겨서 걔네가 우리 일을 해주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은 당연히 뭐겠어? 대중들이 우리 일을 해주는 거야. 이 회사 일을. 그렇잖아. 이게. 얘네들이 자기들이 우리 나무위키 딱 생각하면 되잖아. 나무위키가 회사 직원이 그걸 글을 올려주지 않잖아. 유저들이 쓰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개념은. 그래서 일도 더 잘하는데 유저 리뷰, 사용자의 그 리뷰, 그 논평이라고 하는 게 종종 well informed, 박식하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inform이라는 게 정보란 information에서 온 거라 inform을 알려주다고. informed하면 뭔가를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느냐, 직역하면. 그래서 박식하는 의역이 나온 거야. 잘 알고 있고 더 명료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사용자들에서 신뢰를 받는다. 우리도 그렇죠. 댓글을 신뢰를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좋아. 그 다음에 컬렉티브, 이것도 나중에 다 읽어보면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컬렉티블리가 있고 여기
셀프 서비스가 있어. 아까 위에서도 두 개가 있었잖아. 얘랑 얘랑.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피어 프로덕션의 개념은 동료 생산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군중들이 모여서 이렇게 왜 여러 사람이 합쳐가지고 일하는 게 지금 피어 프로덕션이니까 이거잖아. 집합적으로 함께. 고객들은 함께 다 모아놓게 되면 사실상 무한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진다. 왜냐면 일개 개인들한테는 유한, 시간이나 뭐 에너지 같은 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 다 모아놓으면 지구상이 60억 인구 하면 무한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잖아. 다시 말하면 오직 이 피어 프로덕션, 이 동료 생산이라고 하는 게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도달할 이 모든 시장의 모든 구석구석에. 그지? 시간과 에너지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셀프 서비스에, 이건 해석 자체도 그냥 셀프 서비스인가? 이 경우에는 일이 is being done, 되고 있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care most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가장 신경 쓰는 사람들. 아까 셀프 서비스 하는 게 뭐였냐면 클릭하면은 광고 뭐 그거 얘기였단 말이야. 그리고 걔네 자신의 필요를 가장 잘 알아. 그래서 마지막에 에센셜에 와서 여기까지, 아, 여기 요지가 여기 있구나. 필자의 생각.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네. 사용하는 것이 이 크라우드 소싱의 힘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여기 나왔던 거는 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게 이런 속성이 있고 이런 이점들이 있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써야 된다. 필자의 생각 자체는 이거이긴 하다고. 주제는 이거긴 하겠지만 약간 다르긴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합쳐주면 되겠다. 중간에는 또 여기가 부연 설명이 좀 들어가는 거고. 이해되겠니 이거? 이건 4등분 정도 나눠서 이해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단어가 빠진 건 없으니까 요거는 요거 하나 볼게. 여기 otherwise 있네. otherwise. 요 2개 또 봐야 된다. 요게 가정법에서 쓰이는 거지. 그래서 여기 가정법, 여기 우드 쿠드마이트 동원 요거 가정법이에요, 요게. 그래서 원래 otherwise는 일반적으로 앞에가 직설법,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나오게 직설법이 나오고 뭐뭐 하다, 가정법의 반대가 직설법이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하고 뒤에가 가정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otherwise가 위치가 이제 중간에 들어간 건데 뭐 얘가 문장이 끝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보통 끝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직설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앞에 여기라고. 고객들이 행복하게 무료로 일해주는 거. 그렇지 않다, 무료로 일해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돈을 내야 할 직원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참 봐야 된다. 니클. 저게 왜 미국 동전 얘기인데, 미국은 1달러가 100센트인 거 알지? 100센트. 그지? 100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미국 동전 종류 중에 1센트짜리가 있고 5센트가 있고,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5센트 정도를 본 것 같은데, 우리도 거의 안 쓰는 돈이니까 이렇게 4가지 동전 종류가 있어. 그래서 1센트는 우리가 센트라고도 하는데 이제 페니라고 해, 페니.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말은, 이 말은 기억을 해줘야 돼. 페니레스라는 게 무일푼의, 즉 파산한이란 브로큰이란 같은 말이야. 무일푼의. 왜냐면 1원도 없는 거니까, 페니도 없는 거니까 레스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 다음에 5센트가 저 니클이야, 니클. 그 다음에 10센트가 다임이고, 그럼 25센트가 4분의 1, 25% 쿼러야. 그러면 우리가 요 단어는 기억을 해주세요고, 여기 있는 단어는 그러니까 뭐 저렇게까지 뭐 니클, 다임, 쿼러까지 알 필요는 없어도 그냥 미국 동전의 종류구나 정도는 알아야지. 그지? 동전이구나 정도는 알면 되겠다고. 오케이? 저거가 동계산 하라고는 안 나올 거니까. 됐어? 그래서 이제 D17로 가보면 돼.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지성. 154페이지다. 여기는 2개가 다 참 괜찮은데, 오른쪽 걸 할게요. 역시 2번을 한번 해보세요. 2번. 자, 일단 중괄식이니까 근거는 밑에 있어야 될 거야. 그치? 그래서 뭐 이게 보고서 뭔 얘기야? 뭐 이러면 올라가서 보겠지. 그래서 일단 여기 먼저 볼게. 그러니까 while이 여기서는 역접이겠지? 비록 뭐뭐지만 그러나 뭐뭐다 이거니까. actor or creator himself, herself야.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액터가 보통 배우라고 생각을 하니까 배우 또는 창작자 그 자신 일단 그 정도 왔어. 얘가 만들어지고 있는 아티팩트 인공물의 최초의 관객이다. 뭔 소리야지 일단. 관객이지만 이러한 종류의 디스턴시에이션 이러한 종류의 디스턴시에이션도 처음 봤을 확률이 좀 있잖아. 그치? 뭔가는 오직 성취될 수 있다. 빈칸에 의해서.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서 이러한 종류의 디스턴시에이션이라는 게 지시사가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요 내용을 디스턴시에이션이라고 하나 봐. 그럼 요게 이렇게 돼야지 성취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할게. 여기는 한글로 옮기면 또 좀 그러니까 디스턴시에이션은 오직 빈칸 할 때 성취 가능 뭐지? 성취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조건 빈칸 저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위로 올라가고 싶을 거고 그런데 그 전에 여기를 한번 보고 싶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this means that. 저번에 얘기했었잖아. which means that처럼. 그럼 이것은 이것을 의미한다가 같은 내용 두 번 주는 거니까 여기서 일단 1차 단서를 찾아보고 안 되면 올라가면 되잖아. 그지? 앞에 거는 뒤에 걸 얘기한다는 같은 내용 다른 표현이요. 그럼 in order to be an audience to your own creation. 너 자신의 창작의 관객이 되기 위해서 a history of interaction with others is needed.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역사가 필요된다. 그러면은 지금 위에 요 빨간색 디스턴시에이션 요거에 해당하는 거는 요 두 개 문장 중에 앞에 거에 뒤에 거요. 눈치로도 물어본 거예요?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개념을 여기를 A고 B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거든? 두 가지 개념을. 그러면 요 A에 해당하는 게 요 문장에서 요 앞에 여기냐 앞이냐 뒤냐 지금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앞이야 뒤요. 눈치만 있어 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도? 틀려도 되는데. 야 여기 그 있잖아 여기 오디언스라며. 여기도 오디언스 있으니까 느낌상 뭐 이거 아닌가? 그럼 빈칸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적어도 타인과의 상호작용. 여기다 그대로면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안 돼? 이거 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우리가 대신 조건이 그거였었잖아. 이게 A라는 게 있고 뭐 A가 B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나오고 또 뭐 반대로 뭐 B가 A를 이렇게 근데 표현을 좀 바뀌어야 되겠지. 똑같진 않고.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빈칸이 있다면 여기 B라는 거 확신되면 요 얘기구나 요 얘기를 넣어야 될 거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장이 따로 계속 나오면은 이게 약간 아리까리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요 사이에다 뭘 줬어? in other words를 줬잖아. 이거 that means 이게 in other words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이것은 이걸 의미한다니까. 환원이라고 하지 말 바꿔서 같은 말 다시 해주기. 분명히 두 문장은 같아야 되잖아. 내용은 표현은 달라지는 거고. 그럼 당연히 저 내용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세 번째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지? ABAB 그거 얘기하는 거 ABAB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 ABAB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선택지를 한번 볼게. 타인과의 상호작용 얘기가 있는 선지가 있는지. 자 1번은 얘는 타인 얘기가 없지. 상호작용 얘기도 없고 말은 그럴싸하잖아. 존재에서의 어떤 절대적인 진실을 탐구하기에 의해서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게 일련의 정확하고 논리적인 단계를 따른다. 사람 얘기가 없어. 타인 얘기. 그 다음에 3번은 밖을 쳐다보는 거고 영감을 끌어내는 거야. 이건 그리다가 끌어내다야. 드로우가 끌어내다가 훨씬 많이 사용되니까.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래. 자연. 가우디야 가우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사람 얘기 나오는 게 둘이거든. 4번 5번 중에 찍어줘야 되는 거잖아. 찍는다면 그렇잖아. 찍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근거까지 푸는 거야 사실 이게.
그 한 사람의 작품에 타인의 관점을 internalize, 내재화 또는 내면화한다. 아, 창작자 뭐 작품이 있는데 뭐 작품 안에다 남들의 관점을 갖다가 쓴다는 얘기 같은데 갸우뚱. 그 다음에 이거는 관객을 푸시, 압박을 하는데 인내의 한계까지. 상호작용인데 뭐 인내의 한계까지 이건 좀 아니잖아. 그럼 4번을 찍을 수는 있는 거잖아. 일단 여기까지 돼? 그럴 수 있지 않아? 그러면 올라가서 한번 볼게. 지금 이 정도는 납득이 되지 않냐? 이거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야? 이거 이렇다 생각하면. 그럼 이게 사실 이제 이 상태에서는 두 가지 그 갈등에 빠질 수 있거든? 뭐 실전 상황이라면 지금 실전 상황을 가지고 예시를 들은 거니까. 왜냐면 내가 4번인 거는 같은데, 아, 확신이 없었는데, 확신을 가져.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저거 4번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는 있어. 근데, 뭐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좀 더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 뭐 요 정도 보는 건 괜찮다고 봐요. 올라가서 볼게, 처음으로. 아니, 밑을 더 봐도 괜찮긴 하고. 물어봐야겠다. 민찬아, 너라면 이 상태에서 좀 더 확신을 갖고 좀 더 보고 싶어. 여기를 먼저 볼래? 여기를 먼저 볼래? 지정을 해야 대답해 주는 거 아니야? 정답은 없어, 이거는. 그지? 위에를 봐.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근거가 여기라 할지라도 앞에 상황이 뭔지 전혀 모르니까 맥락 파악이라는 면에서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위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거거든. 이거랑 이거.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뭐였어? 이거랑 이거가 되게 중요한 구조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정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흔하다. 통념이야. 통념. 잘못된 생각, 역적, 트루스, 진실. 오, 통념 진실 구조. 주제문이네, 여기. 그지?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이라는 게 concern, 관여한다. 연루시키다. 주로 관계를 관여하는데. 뭐와 뭐 사이의 관계? 얘랑 얘 사이의 관계. 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네. 아, 그래서 여기서 액터는, 아, 창의력 얘기하는 거니까 배우가 아니라 행위자를 얘기하는구나. 액터는 여기서 행위자야. 크레이런 창작자고. 그리고 아르페크트 인공물이라는 게 창작물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지? 크리에이션 창작인 거고. 그럼 위의 얘기는 뭐냐면 창의력, 창의는 창작자하고 플러스 창작물과의 관계다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아니다가 지금 얘기인 거잖아. 아니라, 저게 아니라는 건 창작자, 창작물 간의 관계만은 아니고 소셜 컬처럴 스탠포인트 알 필요 없지만 뭐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창조적인 행위라는 거는 이중부정이 나와요. 결코 완전하지가 않다. 부재하에서, 없는 상태에서요. 세컨드 포지션, 두 번째 입장 또는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완전하지 않다. 그게 뭐냐면 오디언스, 관객의 입장인 거지. 그러면 바꿔서 생각하면 창작 행위가 완전하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창작 행위, 즉 창의력이라는 거는 관객이라는 거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인공이 관객이 들어온 거지. 그래서 다시 여기를 가보니까 창작자 자신이 자기가 만들고 있는 창작물의 첫 번째 관객이 되긴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작품을 만들면 일단 전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보게 되는 거고 내가 관객이 되는 거고, 내가 관객이 된다는 거는 창작자가 아닌 제3의 인물로 떨어지는 거라. 이걸 거리두기라고 한 거예요. 거리두기요. 디스턴트니까. 이러한 종류의 거리두기,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개념은 뭐였냐면 얘가 얘하고 같지 않은 거니까 이걸 얘기했던 거야. 즉 창작자가 관객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즉 요거 거리두기 요게 되는 거야. 즉 창작자가 관객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야. 요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빈칸이 나온 다음에 이건 다시 네가 너의 창작물의 관객, 즉 너 창작자 입장이 아니라 관객 입장이 되려면은 남들 생각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관객의 생각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맞출 수는 있다고 봐. 그러면 이제 내용이 좀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어떻게 함으로써 그 창작자의 작품에 타인의 관점을 내재화, 내면화 시켰을 때
반영했을 때지. 자기 작품에 다른 사람 생각을 반영을 했을 때. 감상자의 입장을 반영해가지고 작품 제작을 한다. 뭐 그런 얘기지 뭐. 보충 설명 좀 더 가볼게. 우리는 사회적인 세상에서 존재해요.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맞닥뜨리는 뭘로? 타인의 관점. 계속 타인 얘기 나오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타인의 관점은 관점인데 우리가 포함을 하고 그리고 혼합하는 섞는 우리 자신의 행동을 뭘 포함해서? 창작 행위를 포함해서. 즉 우리가 남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우리는 우리 모든 행위 자체를 남들의 관점 안에다가 포함시킨다고. 그러니까 내 행위가 남들 관점 안에 들어간다는 걸 반대로 가면 내 작품에도 남의 관점이 들어와야 되는 게 내재화가 되는 거죠. 창작 행위까지도. 그래서 이런 외부의 관점은 필수적이다라고 여기 이제 요지 표현이 나와서 구조가 똑같다는 게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미관식으로는. 이게 중요하대. 창의력, 창의성에. 왜냐하면 그게 새로움이나 가치를 주니까 창의적인 행위 또는 이 제품의 결과물, 프로덕트, 산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해돼? 그래서 얘는 이게 이 통념, 그지? 그리고 여기가 truth, 진실, 구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다 그냥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해도 돼. 이거는 빈칸이 여기 있긴 하지만,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에센셜 있으니까 뭐 요지 이 사람의 생각은 여기 나오긴 한 거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해되니 이거? 이거 1학년 거잖아. 이것도. 이거 좀 내 기억에는 이거 내신할 때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된 것 같아. 가장 최근에 거는 아닌 듯. 이게 한 2018년, 17년, 19년 그 사이 정도 될 것 같아. 20년도 이후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거 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자, 나 앞으로 다시 돌아와봐. 18로 가봐. 이제 마지막 AI가 요즘 겁나 나와요. AI는 소재는 빨리빨리 많이 알면 좋아. 85페이지. 많이 볼수록 좋아. 미스컨셉션, 오해라는 게 역시 그 통념 진실 구조예요, 이것도. 그래서 다시 통념 가장 우리 계속 쓰는 게 미스였었고 오해하면 또 이렇게 쓰기도 하지. misunderstanding. 오해야 이게.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오해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해줘야 되고 이 단어를 그때 써줬을 수도 있지. 컨벤셔널 위스덤도 통념이에요. 원래 컨벤셔널이라는 게 기존의라는 뜻, 기존의 지혜라는 게 지금 업데이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통념, 잘못된 상식이 되는 거고 이런 것도 가능해. 이거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뭐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스위핑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요. 원래 스윕이라는 게 이제 빗자루를 바닥 쓰는 거잖아. 막 휩쓸고 다니는 말들. 이게 다 통념인 거지. 그래서 뭐 우리가 그때 이런 거 저번에 무슨 지문이었나? 뭐 hearsay 이런 거 썼잖아. 이게 풍문, 소문 같은 거 있잖아. 뭐 이런 것도 약간 뭐 통념이 되긴 하겠지. 자, 일단 그 진실이 나올 거다. 통념 진실이라면 저 단어가 있으니까. 역시 while이네. 역접이겠지. AI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발전을 해. 하지만 주제문 에센셜 이 사람 생각 필수적이래.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빈칸의 주어가 제일 중요하다. 일단 빈칸의 부정이랑 현재 AI 기술이 어떠냐. 저 빈칸은 요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현재의 AI 기술이 어떤 상태냐가 빈칸인 거지. 요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올라가서 볼게. 이건 처음부터 봐야지 뭐 주제문 나올 때까지. 근데 지금 우리가 구조를 보고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네. 지금 however, 그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네 확실히. 그리고 여기 있었구나. 많은 오해, 통념이 있다. 오케이. 딱 여기까지 통념 진실. 그냥 두 개 딱 나누면 되겠네. 이렇게 통념 진실이네. 그지? 인공지능에 관한 많은 오해가 있어. 근데 그 오해는 이끌어요. 사람들이 현재나 미래의 능력 과대평가하도록. 그리고 이것도 얘가 선행사가 얘는 단수인데 동사 물론 문맥으로 가는 거긴 하지만 복수동사를 썼기 때문에 선행사가 얘라는 거를 저렇게 문법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AI에 관한 오해 뭐냐? 과대평가다. 일단 그럼 벌써 과대평가하고 있으니까 별거 아니란 얘기네. 현재 AI는 이런 느낌 일단 있을 수 있어. 저것만 봐도.
그래서 사람들은 they see, 본대 딥마인드 회사의 알파스타가 스타크래프트 2를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오형식이니까 이거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이거 주어처럼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 있잖아. 지각동사라 ing 나온 거. 저기 하여간 AI여야 되겠지. 내가 딥마인드의 알파스타가 뭔지 몰라도 이게 지금 뭐가 됐어. 예시잖아. 그러니까 저기 AI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요 정도 또 알아야지 딥마인드 뭐 회사가 있다는 거 정도는, 그지?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2가 또 뭔지 모를까 친절하게 또 게임이라는 거잖아. 요구하는 폭넓은 광범위한 전략적 사고, strategic thinking, 그리고 핸들링, 처리, 많은 동시적인 작동, 뭐 운영. 그러니까 뭔가 좀 복잡한 게임이다 이거지. 머리를 써야 되는 게임을 저렇게 AI가 한다는 거죠. 인간의 지능 수준 그거잖아. 근데 better than any human can.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더 잘. 인간보다 뛰어나다. 그지? AI 대단. 그리고 상상한대. 컴퓨터가 또한 할 수 있다. 많은 다른 지적인 작업들, 과업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 스타크래프트 2를 하는 걔는 프로그램이요. 그지? 이 프로그램은 다른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오늘 우리가 만드는 이게 프로그램 주어 동사 이렇게 됐지? 이거는 narrow AI다. 그럼 이것도 뭐야? narrow, 좁은 AI? 이런 느낌인데 또 용어니까 또 풀어주겠지? 이게 뭐냐? 그건 designed, 설계가 되었다. specific task, 특정 과업에. 그리고 그 지능을 다른 분야로 일반화해서 확장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아, 이거구나. 이거네. 현재 수준은 뭐다? 이거다. 그지? 그래서 결국 뭐야? 일반화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뭐 저거 그대로 쓰면은 특정 과업만 가능. 그 다음에 두루두루 다른 분야에 일반화 안 됨.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 더 갈 필요가 없잖아. 이 문제를 푸는 관점이라면 다 나온 거잖아. 그러면 볼게. 현재 AI 기술의 특징이고 미래 아니고 에트닉 강 아니잖아. 이게 윤리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그지? 윤리적인 고려. 다뤄야 할, 다루다, 다뤄질 윤리적 고려. 그리고 highly specialized. 현재 AI 기술은 매우 전문화되어 있고 맥락 의존적이다. 괜찮을 것 같아? 맥락에 의존한다는 게 특정 맥락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전문화되어 있다는 것도 아까 제네럴하고 반대 개념 스페셜라이즈잖아. 일반화의 반대가 스페셜라이즈예요. 특화, 전문화. 그 다음에 걱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들, 일자리 나온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신중한 통제가 필요하다.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해서 나온 적이 없고, 항상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내진 않는다. 이것도 나온 적이 없어서 선택지가 좀 쉽게 나왔다. 그럼 밑에 빠진 부분 볼게. 자, there's absolutely no chance. 가능성이지? 가능성 없다. narrow AI라는 게 개념인가 봐. 나 처음 봤어. narrow AI라는 개념을. wake up,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세계 지배의 꿈을 시작하는 거. 가능성이 없대. 걔는 욕망이 없어. 그건 컴퓨터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이런 오해를 떨쳐버리면서 despair, 이건 외워주세요. 여기 있는 거 다. 우리는 포스터, 함양 육성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이해, 인공지능에 대해서, 현재 한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넘어온 거고, 오른쪽에 저기 도메인은 뭐 저거 영역은 엄청 많이 나오니까 찬스를 다시 한번 쉬운 단어부터 정리가 잘 돼야 돼. 정리 한번 해볼게. 찬스는 뒤에 플러스 찬스 오브 뭐 동명사나 명사 또는 찬스 저렇게 대절 이렇게 나올 때 찬스는 뜻이 뭐예요? 가능성이지, 가능성. 그지? 저게 가능성이야. 저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하더라.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한 번 본 적 있는데 이것도 많이 나. chances are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요거를 그냥 여기가 가능성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아마도라고 의역을 하는데 하여간 여기 중요한 게 가능성. 그지? 그냥 지각하면 돼. 가능성은 이거라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어. 요때 하나 더 썼으니까 얘기해보자. 여기. as도 가능성 이렇게 써. as are that, chances are that 두 가지예요. 이쪽에 쓰는 게 자주 나와요, 이것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러스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회지. chance to 뭐 이런 거, 그지?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해석했는데 어색하면 이걸 갖다 넣어야 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이거지만. 그 다음에 섞어서 쓰지 않는 세 번째가
그 우연이잖아, 우연. 그지? 그래서 뭐 형용사로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chance meeting 하게 되면 이게 우연한 만남이 형용사예요. 우연한.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게 take chance지, take chance. 이게 가장 많이 쓰이지. take chance 하면은 take risks하고 같은 거고, 이게 우연을 취하다, 모험을 취하다 해서 모험하다지.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거는 반드시 안 되는 거거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 가능성이니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take chance가 모험을 감행하다요. 자, 정리는 저 정도만 하고 뒤로 가볼게. 18번. 155페이지고 여기서도 2번을 해볼게. 여기서도 안 눌렀네. 자, 갑자기지? suddenly, all of a sudden. 갑자기 우리는 가능성에 직면할 거다. 이건 뭐 추측이겠지? 직면해야만 한다고는 가능성에 분명히 직면할 거다. 우리의 창의적인 능력이 이게 중요해. 이거 꼭 표시를 이렇게 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 했었어. 주어랑 부정 들어가는 빈칸에. 빈칸이 아니다요. 결국은 인간의 창의력이 빈칸이 아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올라와서 봐야지 이제 주제는 뭔지. 창의력은 능력이다. 스킬. 기술보다 해서 능력이 좋을 거야.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랑 그지? 우리가 보통 인간에게만 유일한 uniquely human, 유일한 인간함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일단 가능, 뭐 일단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서 소재는 인간의 창의력, 유일한 인간의 능력, 뭐 이거 나온 거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 역사 동안에 우리는 보아왔어요. 가장 창의적인 지구상에서 존재를. 그치? 그래서 새들, 걔네는 만들 수 있어. 둥지를. 그리고 보니까 뭐 개미는 뭐 언덕도 만들고. 그렇지만 보시니까 또 중요하긴 하겠지. 다른 어떤 지구상의 종도 오지 않는다. 어디로? 가깝게. 어느 쪽에? 우리 인간이 보여주는 창의력의 수준에.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창의적이고 인간만이 가졌다. 뭐 이거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주제 제목 관점에서 봤을 때 요 새 이런 거 뭐야? 예시 아니요? 그지? 뭐 예시라고 봐도 이것은 이제 부연이라고 봐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 동물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은 주제는 이거네. 인간이 유일한 창의적인 동물이다. 뭐 그런 거잖아. 인간의 창의력 수준은 다른 애들은 절대 못 따라온다. 뭐 그 정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역접이 또 나오는구나. 그럼 아니었네. 이게 다 날아가는 거네. 이게 다 그 도입 부분이네. 그지? 주제는 여기네. 이제 이쪽에 돼야 되는 거네. 그런데 just in the last decade, 지난 10년 동안에, 지난 10년에 우리는 또 습득했어요. 능력을. 놀라운 것들을 할 컴퓨터 가지고. 뭐 로봇 개발 같은. 그래서 2010년대에 인공지능 AI의 붐과 함께, 인기와 함께 컴퓨터들이 지금은 얼굴도 알아보고 언어도 옮기고 너를 해서 전화도 해주고 시도 써주고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보드게임 뭐 선수를 물리치기도 하고. 요거나 좀 따로 기억을 해줘라. 요 몇 가지만 얘기해보자면인데 요만큼만 써가지고 요게 예시의 연결서야. 요렇게 쓰게 돼. for instance, 뭐 for example, to name a few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름 대보자면 저걸 예시의 연결서로 저렇게 쓰기도 하거든. 그럼 여기 다 예시인 거 아니야. 그지? 컴퓨터가 하는 놀라운 일들. 그래서 다시 갑자기 이렇게 놓은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단서가 되는 거는 이 직접 문장이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역접이랑 그러니까 컴퓨터도 인간 수준의 능력을 갖췄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창의적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만 유일하게 가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유일한 능력, 뭐 인간만의란 말이 있어야지. 인간만의 유일한 능력이 아니다 해서 여기 단어를 치면 이게 좋겠지. 유니크. 그지? 유니크란 말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 특제 이거, 그지? 내용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한 단어 선지니까 이것도 잘 맞춰보면 돼. 반대말 생각해보자. 이해 안 되면. 자, 창의력은 unrivaled는 이게 라이벌이잖아. 경쟁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니다. 낫을 넣어야 돼. 항상 이거 할 때는 앞에다 다 낫을 넣어. 그럼 경쟁자가 없는 게 아닌 거는 경쟁자가 있다는 거잖아. 누가? AI가. 가능.
그 다음에 2번은 창의력은 학습된 것이 아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거지. 전혀 그런 얘기 없었고, 창의력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지 않다면 인간만 가진 유니크하다는 건데 유니크하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3번은 반대선지고, 창의력은 무시되지 않는다. 뭐 인정하냐 무시하냐 개념은 아예 나온 적이 없고, 도전받냐 아니냐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인 거잖아. 맞지? 이렇게.